저는 미국인도 아니고, 나도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나는 그냥 뭐 제3자인가? 나는 여기에 아무런 관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뭔가 잘못된 건 틀림없이 잘못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피부색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했다는 게 그 이후로 이제 저와 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막 이게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뭐 한국계 미국인 그런 분들도 이제 자기들의 생각과 공유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지만 이건 인간으로서 뭔가는 잘못된 건 분명하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팔로우를 하다가, 그 LA의 한인타운이 폭동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약탈당하는 모습이 올라왔어요, 동영상으로.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저는 되게 약간, 되게, 뭐라 그럴까?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댓글인데, 그래도 차별은 나쁜 거라고 물타기 하는 분들, 평소에 한인 신나게 때리던 사람들이 남한테 맞고 와서는 한인한테 화풀이하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차별 옹호도 아니고 우리도 괴롭히자가 아니라 동양계 차별 때는 방관 앞장서던 흑인들이 이제 와서 소수자끼리 연대해야 한다. 왜 안 도와주냐 따지는 상황이 어이없는 거라고요. 라고 또 계속 읽어보면 이제 뭐 왜 약탈을 하냐고, 주인이 백인도 아니고 이미 흑인들도 인종차별하고 있구만, 별로 응원하고 싶지 않음, 막 어쨌든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한인으로서 이런 영상을 보면 당연히 저희가 또 뭉칠 때는 엄청 잘 뭉치잖아요. 그게 엄청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영상만 보고서는 아니 왜 한인들한테 왜 그래? 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약탈하고 폭동하고 피해를 가게 해? 라는 분들이 이런 영상만 보고 그렇게 또 이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반감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물론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친구들, 자영업자들 지금 불타서 지금 영업 못하는 데도 있고, 저야말로 이제 엄청 친한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뭐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화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분노를 흑인한테 돌리기 전에 좀 상기시켜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일단 이런 일은 지금 한국 교민을 겨냥해서 일어난 게 아닌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인종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째, 약탈 폭동을 옹호하지 않는 흑인이 대다수고,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도 제발 제발 평화롭게 바꿔보자고 누누이 외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약탈 폭동 일으키는 인종이 흑인이라는 전제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걸 틈타서 악용하는 사람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약탈 폭동이 아무래도 뉴스에 많이 조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나 이런 거 서포트하기 싫어. 왜 저렇게 하지? 왜 평화적으로 못해? 왜 이렇게 미개해? 뭐 이런 코멘트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 그 촛불 시위를 하면서 엄청난 큰 역사적인 일을 이뤄냈는데 되게 조명을 받았었죠, 그때. 근데 이게 이번 시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재조명이 됐었대요. 이제 나인개그나 이런 데서 레딧이나.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한 일주일 전에 났었는데, 한국일보에서 미국 인종차별 시위 격화에 재조명된 한국 탄핵 촛불 집회, 학계의 분석,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평화적인 시위로도 뭔가를 이뤄낸 우리의 입장으로서 이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이렇더라고요. 아마 2000년대 한국의 최고 업적일 것, 미국이 이렇게 시위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질문이 폭력 시위와 평화 시위 가르는 요인은 뭘까? 이러면서 이제 전문가의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것을 만드냐.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제 말한 게, 공권력의
대응 방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정리를 했다네요. 그렇죠? 공권력의 대응 방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해요. 사회학자들에게 한국 탄핵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미국 인종차별 집회가 폭력적으로 격화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물론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다르죠.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공권력의 대응입니다. 시민들은 사회운동인 시위로 평화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하려는 것이고 처음부터 폭력 시위는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공권력이 어떻게 시위대에 맞섰느냐에 따라 폭력적 양상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석호 교수님은 시위가 폭력화되는 것은 대응하는 측면에서 폭력을 쓰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 제압하고 경찰은 여전히 강경한 진압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인의 성향이 폭력적이라서 그렇게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권력의 대응에 따라서 시위 분위기가 바뀌는 사례는 지금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회 초기부터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을 했고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죠. 이제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고 이제 경찰은 과잉 진압을 항의하면서 벌어진 시위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잉 진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같은 태도가 민심을 더욱 자극해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이런 항의 시위 이런 것만 보고 기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반감을 느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봤는데 사실 지금 거기 현지에 있는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이제 보면 되게 지금 LA에 있는 친구도 거의 매일같이 시위를 나가는데 되게 평화적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서로 물 나눠주고 뭐 간식 나누면서 얘기하고 서로 서포트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되게 대다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뉴스만 보면 이게 해외에서 보면 아 거기 되게 지금 위험하겠다 이렇게만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전역이 이렇게 확산된 거라서 다 똑같은 양상도 아닐 테지만 어쨌든 되게 평화로운 모습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 친구가 보내준 것 중에 이런 모습들 이제 평화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넷째, 쟤네도 우리 차별하는데 우리가 왜 쟤네 편을 들어줘야 돼? 사실 이걸 제가 가장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이것도 프린트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많이 떠돌아다닌 사진인데 이 소녀가 우리가 말한 건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We never said 우리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 흑인의 목숨만 중요하다고. We know 우리도 알아요. All lives matter.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We just need your help. 우린 그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왜냐면 흑인의 목숨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뉴스를 봤는데 흑인이 어떠한 아시아인이나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뭐 특히 뭐 코로나 때도 뭐 동양계 사람들 많이 뭐 차별화 당하고 그런 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니 쟤네도 우리가 차별당할 때는 뭐라고 안 하더니 왜 우리는 갑자기 왜 우리가 이거에 신경을 써야 돼? 여기에 사실 저는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전략으로 따지면 좀 감정에 호소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말했던 거는 맞습니다. 어떤 흑인들도 아시아인 차별하고 어떤 백인들도 아시아인 차별합니다. 저야말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야 가족들이야말로 이런 차별을 안 겪어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소수민족들, 아시아인들, 성소수자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흑인 인권을 위한 이 움직임을 지지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00년 전부터 지속되고 쌓아온 그들의 입장과 분노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내 피부색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400년간 흘려진 내 민족의 피, 내 민족이 겪은 불의, 사회 구조에 내재된 차별,
그로 인해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만연한 나를 막는 구조적 차별. 내 아이가 말을 배우자마자 교육시키는 말이 백인 경찰이 너에게 다가오면 무조건 손 들고 잘못했다고 해. 인 부모의 심정. 내 아이가 장난감 소총을 갖고 놀았다는 이유로 진짜 총을 맞고 죽었던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 이건 단순 흑인 차별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것들이 쌓여서 터진, 외쳐도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쌓여온 억울함이 터진 것입니다. 95%가 단일민족인 한국인으로서 이런 일들은 미개하고 상식 밖의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이런 영상만 보고 흑인을 누굴 욕하기 전에 빙산의 일각의 일각만 보고 판단을 하시기 전에 밑에 깔려있는 더 큰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이 바뀔까요? 라고 그때 했었는데 이후로 이제 저도 더 많은 것을 읽고 배우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좀 얘기를 듣고 한 이후로는 이제 우리도 당하는데 왜 우리가 일어서서 지지를 해줘야 돼? 쟤네도 우리 차별하는데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제가 아주 좋은 글을 또 하나 찾았었는데 이분이 되게 잘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준다고 제대로 되찾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권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내가 이겨서 그들이 지고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인권은 사실 지금 뭐 이 세상에 그 수가 정해져 있고 누군가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한테는 없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인종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종차별을 당하기 싫으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더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쟤네도 그때 뭐 우리 아시아인 차별 당했을 때 아니면 한국인 차별 당했을 때 난 그때를 잊을 수 없어서 난 너무 화나서 난 쟤네 편 들어주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지금 미국에서 그런 차별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되게 더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지지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어떤 차별적인 아픔, 고통 이런 걸 느껴보신 분들은 나는 그 아픔을 아니까 아니면은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면 난 다른 사람도 이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차별을 많이 당해보고 인정차별을 당해본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하고 더 많이 지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 같아요. 그 제가 봤던 포스트에서 아까 그 말한 거의 연장선으로 마치 지금 흑인 친구가 어떤 친구가 피를 줄줄 흘리고 있어요. 지금 팔을 맞아서. 그 상황에서 아 나도 예전에 칼 맞아서 피 흘렸을 때 그때 또 재조명해야 돼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쓰셨는데 그때 내가 맞았던 칼 그것도 물론 일어나면 안 됐을 일이지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흑인 친구의 상황이 더 위급하다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또 다른, 이렇게 되게 많이 들었던 게, 다른 문제도 너무 많은데,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뭐 어떤 사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세상에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너무 많고, 이슈도 너무 많고, 사실 이것도 또한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신경 쓴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 아니면 뭐 엠번방, 뭔가의 어떤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너무 여기에 감정적인 시간과 뭔가를 투자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까지 신경 못 쓰겠어라고 하면 저도 너무 이해되죠. 저도 아, 그래, 그 한 가지만이라도 뭐라도 신경을 써줘. 그럼 너무 감사하지. 근데, 아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차라리 그거를 보지, 난 이걸 보지 않겠어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서 정작 그거 하나라도 하고 있는지? 아, 제가 예전에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에서 대사가 너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제니퍼 코넬리의 인물이, 저기서, The entire country is at war. Why should I help this one person?
I can't believe I just said that.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사실 한 8년? 10년 전에 봤는데 이 장면이 되게 딱 남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온 나라가 전쟁터에 있는데 왜 얘 한 명을 도와줘야 돼가 아니라 온 나라에 전쟁터에 있고 한 명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맞아, 지금 굳이 그래서 뭐 시위를 같이 하거나 뭐 꼭 그래야 하냐 그렇게 하기 싫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실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도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게 막 화제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저희가 음,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이제 뭐 윗세대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차별 인식, 뭐 인종차별 이런 것에 있어서 저 또한 저도 모르게 뭔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뭔가가 차별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죠. 이게 흑인, 백인, 아시아인 이런 걸 갈라서 보는 대신 인종차별이라는 건 옳지 않다는 것만큼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동의하는 부분에서라도 우리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우리 다 개개인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들, 말한 것들, 행동한 것들 중에서도 내가 나도 모르게 인종이나 아니면 인종이 아니면 뭐 성을 보고 뭐 성적 취향을 보고 어떤 외관을 보고 라는 생각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일에 그냥 방관자가 아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그래 너만 신경 써 왜 우리까지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와 동의를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감을 바라는 건 사실 되게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부탁하는 건 네, 한 번쯤이라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금 되게 국제적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대화에서 중요한 대화에서 우리들이 빠지는 게 싫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진짜 뭉치고 우리 이렇게 으쌰으쌰 be the red 하면 진짜 막 그런 거는 너무 좋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진짜 한두 가지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이제 이걸 리젝트 해버릴 거야 하고서는 그냥 딱 돌아서면은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뭉치고 우리는 빠져있는 느낌? 뭔가 이런 중요한 대화에 어떻게든 이런 대화를 조금 더 여기서도 활발하게 해보면 한국에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도 더 대두되고 사람들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뭔가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도 사실 저 혼자만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제가 다 혼자서 깨달은 막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저도 많은 거를 되게 읽고 배우고 계속 이제 그런 과정인데 너무 저보다도 잘 써놓은 글들도 너무 많고 제가 이제 밑에 참조글에 이제 제가 봤던 것들도 이제 다 같이 첨부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감사합니다.